후반 88분, 전광판의 붉은 디지털 시계는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90분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스코어보드에 깊게 박힌 숫자는 여전히 0대 1이었습니다. 경기장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공기는 마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텁텁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오른쪽 측면 터치라인 부근에서 공을 넘겨받은 윙어의 발끝으로 모든 이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에서는 상대 수비수 2명의 완벽한 사각지대를 지어버린 채 골문 앞 광활한 빈 공간으로 번개처럼 파고드는 손흥민의 폭풍 같은 질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대 센터백들의 시선이 측면으로 완전히 쏠려 수비 라인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그 찰나, 손흥민은 단 3초 만에 상대 수비 뒷공간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던 겁니다. 그저 수비수 발에 걸리지 않게 공간을 향해 툭 찔러주기만 하면 골키퍼와 1대1로 맞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그야말로 100%짜리 득점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공을 쥔 동료의 고개는 오직 잔디밭만을 향해 꺾여 있었고, 그의 시야에는 손을 번쩍 치켜들며 공간으로 질주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전혀 들어차 있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버티고 선 상대 풀백 하나를 억지로 제쳐서 자신이 직접 극적인 동점골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헛된 탐욕에 사로잡힌 사이, 손흥민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3초의 침투 타이밍은 그대로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무리하게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다 상대 수비의 빽빽한 그물망에 걸려 넘어지며 허무하게 소유권을 헌납하는 순간, 관중석 곳곳에서는 탄식과 함께 제발 손흥민한테 공 좀 주라는 분통 터지는 절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대 수비가 걷어낸 공이 허탈하게 터치라인 밖으로 굴러나가고 주심의 휘슬이 울리기 직전까지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이 답답한 광경은 이날 경기가 왜 0대 1이라는 허망한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압축판이었습니다. 패배 확률이 99%까지 치솟았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공간을 찢어냈던 손흥민의 처절한 움직임은 결국 동료들의 좁은 시야와 이기적인 욕심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던 것이죠. 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벌어졌던 것일까요? 경기 시작 전부터 상대팀 콜로라도가 들고 나온 전술적 밑그림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라는 독보적인 존재가 경기장 안에서 어떤 파괴력을 발휘하는지 이미 뼈저리게 분석하고 들어왔던 겁니다. 콜로라도는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 코앞까지 깊게 내려앉히며 사실상의 500 수비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3명의 건장한 센터백이 중앙 페널티 박스를 촘촘하게 메우고 양 풀백은 하프라인 위로 거의 올라가지 않은 채 손흥민의 주력과 침투, 궤적을 철저히 차단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그들의 노림수는 손흥민에게 연결되는 모든 전진 패스의 길목을 2겹, 3겹의 6탄 방어벽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 전술의 진짜 악랄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꽁꽁 묶어두는 대신 상대적으로 공간적 여유가 생기는 주변 이선, 공격수들과 측면 자원들에게는 의도적으로 공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었죠. 손흥민이 아닌 다른 선수들이 공을 잡게 만들면 그들이 스스로의 조급함과 영웅,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무리한 개인 플레이를 남발하다가 공격 템포를 알아서 갉아먹을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상대 벤치가 놓아둔 이 교묘한 덫은 경기 초반부터 너무나도 손쉽게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 서너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끌어당기며 좌우 측면으로 넓게 벌려 서거나 중앙 깊숙한 곳으로 미끼처럼 파고들며 동료들에게 광활한 전진 공간을 열어주었음에도 정작 공을 쥔 동료들은 그 찬스를 살릴 줄 몰랐습니다. 전반 15분경에 나온 장면은 이날 팀의 공격 전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 수비수 2명을 달고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돌아 나오는 완벽한 더미런을 선보이자 중앙 아크 정면에는 수비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거대한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공을 쥐고 있던 중앙 미드필더는 그저 손흥민이 열어준 그 넓은 공간으로 공을 치고 들어가며 편안하게 슈팅을 때리거나 반대편에서 몸아크로 쇄도하는 윙어에게 툭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공을 잡은 선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팀의 전체적인 대형을 살피기는커녕 제자리에서 불필요하게 발재간을 부리며 공을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콜로라도의 3선 미드필더들이 다급하게 복귀해 공간을 메워버렸고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상태에서 날린 무모한 중거리 슈팅은 상대
수비수의 정강이를 맞고 힘없이 굴절되어 나갔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준 그 찰나의 공간을 단 1초도 활용하지 못하고 날려버리는 모습에 최전방에서 다시 자리를 잡으려던 손흥민의 입에서는 씁쓸한 한숨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구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과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의 호흡이 맞아야 비로소 골이라는 결실을 맺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이날 손흥민을 제외한 공격진의 발끝은 하나같이 무겁고 조급하기 짝이 없었죠. 자신이 직접 공을 몰고 들어가 영웅이 되겠다는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동료의 헌신적인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답답했던 장면은 전반 22분에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부근까지 직접 내려와 상대 미드필더의 거친 압박을 절묘한 원터치 턴 동작으로 벗겨낸 뒤 왼쪽 측면으로 파고들던 윙어를 향해 자로 잰 듯한 왼발 대각선 롱패스를 완벽하게 찔러주었습니다. 콜로라도의 수비 라인이 손흥민의 순간적인 탈압박에 흔들리며 미처 전열을 정비하지 못했던 터라 측면을 파고든 윙어에게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완벽하게 진입할 수 있는 1대1 찬스가 열렸습니다. 손흥민은 패스를 뿌려주자마자 지체 없이 문전을 향해 시속 33km가 넘는 전력 질주를 감행했죠. 상대 센터백의 뒷공간을 파고들며 골키퍼 바로 앞에서 완벽한 컷백을 받아먹을 수 있는 노마크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수비수 그 누구도 손흥민의 폭발적인 침투 궤적을 따라붙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측면에서 고개를 들고 중앙으로 났고 빠른 땅볼 패스 하나만 굴려주면 그대로 골망을 흔들 수 있는 완벽한 합작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공을 잡은 윙어의 시선은 손흥민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문전에서 손을 번쩍 들고 완벽한 득점 위치에 서 있던 손흥민을 완전히 외면한 채 각도가 거의 없는 측면 엔드라인 부근에서 억지로 오른발 강슛을 때려버린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 무모한 슈팅은 골문 옆 그물을 허탈하게 때리며 장외로 벗어났고 완벽한 찬스를 스스로 걷어찬 동료는 아쉬운 척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뒤따라 쇄도하던 손흥민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두 손뼉을 치며 동료를 독려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지 중계진조차 저 상황에서는 무조건 고개를 들어 중앙에 서 있는 손흥민을 봤어야 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전방에서 완벽한 기회를 탐욕으로 날려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경기의 흐름은 급격하게 상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축구계의 가장 잔혹한 불문율 중 하나는 바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전반 33분 중원에서 또다시 무리한 개인 돌파를 시도하다가 상대의 거친 압박에 공을 빼앗기는 치명적인 턴오버가 발생했습니다. 콜로라도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단 3번의 빠른 패스로 역습을 전개했죠. 수비 숫자가 정돈되지 않았던 뒷공간을 파고든 콜로라도의 공격수가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 혼전 상황에서 수비진의 안일한 클리어링 미스가 겹치며 그대로 선제 실점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0대1 홈팬들의 침묵과 차가운 한숨이 경기장 전체를 뒤덮는 순간이었습니다. 공격진의 무책임한 턴오버 하나가 팀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참사였죠. 실점 이후 손흥민의 표정은 눈에 띄게 비장해졌습니다. 그는 센터 서클로 공을 가져다 놓으며 동료들을 향해 고개를 들고 집중하라는 손짓을 강하게 보냈습니다. 주장으로서 팀의 무너진 멘탈을 다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라운드 위에 퍼진 조급함과 당혹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실점 이후 손흥민은 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활동 반경을 극한으로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최전방에 머무르며 패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 위치까지 깊숙하게 내려와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자처했죠. 공을 받으러 내려와 상대의 압박을 등지고 원터치로 측면에 공을 열어준 뒤 곧바로 다시 전방을 향해 스프린트를 끊는 살인적인 움직임을 쉼없이 반복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콜로라도 수비진은 2~3명이 달라붙어 유니폼을 잡아당기고 거친 발길질을 일삼았지만 손흥민은 뛰어난 신체 밸런스로 버텨내며 어떻게든 전진 패스를 공급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판을 깔아주어도 공을 넘겨받은 동료들의 플레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패스의 타이밍은 번번이 반박자씩 늦었고 시야는 마치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좁아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 라인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부수며 공간으로 파고들 때는 공을 주지 않고 뜸을 들이다가 상대 수비수가 이미 자세를 잡고
달라붙은 뒤에야 뒤늦게 불안한 로빙 패스를 띄워보내는 답답한 장면이 전반전 내내 되풀이되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의 통계는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팀 전체의 볼 점유율은 65%를 넘나들었지만 실질적인 유효 슈팅은 손흥민이 박스 바깥에서 수비수 2명을 달고 때려낸 단 한 차례의 날카로운 오른발 슛을 제외하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손흥민을 고립시키겠다는 콜로라도의 노림수에 그대로 말려든 전반전이었던 겁니다.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후반전 휘슬이 울리고 그라운드에 나선 선수들의 플레이는 팬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전술적인 수정이나 팀플레이의 개선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한 골을 뒤지고 있다는 조급함 때문에 선수들의 개인 플레이는 더욱더 심각해졌죠. 특히 후반 53분에 나온 장면은 지켜보는 이들의 탄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손흥민이 아크 정면에서 상대 센터백을 완벽하게 등진 채 공을 지켜내며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던 미드필더에게 감각적인 힐패스로 완벽한 노마크 슈팅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상대 수비의 모든 시선이 손흥민의 등 뒤에 쏠려 있었기에 침착하게 구석을 노려 차기만 하면 골키퍼조차 손을 쓸 수 없는 완벽한 오픈 찬스였죠. 하지만 공을 잡은 미드필더는 골문의 빈 공간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힘으로만 짓누르겠다는 듯 무리하게 발등을 얹었고 공은 크로스바를 아득히 넘어 관중석 2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손흥민이 온몸으로 거친 몸싸움을 버텨내며 밥상을 차려주었음에도 기본적인 침착성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찬스를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두 무릎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탈하게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경기장 안에서 아무리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완벽한 패스를 찔러주어도 그것을 마무리해줄 동료들의 기본기와 판단력이 이토록 처참하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한단 말인가 하는 무력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콜로라도는 더욱 노골적인 템백 수비로 전환했습니다. 필드 플레이어 전원이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 촘촘한 두 줄 수비를 구축했고 파울을 유도하며 시간을 끄는 침대 축구의 양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0대1의 스코어가 유지된 채 후반 65분을 넘어가자 경기장 내의 공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팬들의 응원 소리는 점차 답답함이 섞인 야유로 바뀌어갔고 선수들의 발끝은 더욱더 굳어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에이스인 손흥민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유기적인 패스 앤드 무브를 통해 상대 수비의 틈을 벌려야 했지만 동료들은 오히려 자신이 영웅이 되겠다는 헛바품에 취해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공을 잡으면 반대편에서 끊임없이 상대 수비의 빈틈을 파고드는 손흥민을 향해 크로스를 올리거나 스루 패스를 넣어줘야 마땅함에도 무모하게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다 상대 수비벽에 막혀 턴오버를 범하는 플레이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공을 쥐고 있는 선수의 눈에는 손흥민이 손짓하며 가리키는 공간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오직 눈앞에 버티고 선 상대 수비수 한 명을 뚫어보겠다는 원초적인 오기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오기는 번번이 상대의 거친 태클에 막히며 팀의 소중한 공격 시간만을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후반 74분 손흥민이 직접 박스 왼쪽 모서리 부근에서 현란한 스텝오버로 수비수 한 명을 완전히 벗겨낸 뒤 문전으로 날카로운 오른발 가마차기 슛을 시도했습니다.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날아간 공은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며 아쉽게 반대편 골포스트를 때리고 튕겨나왔죠. 경기장 전체가 들썩이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튕겨나온 세컨드 볼이 페널티 박스 정면에 있던 공격수의 발밑으로 정확하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골키퍼가 이미 중심을 잃고 쓰러져 있었기에 침착하게 빈 골문을 향해 밀어넣기만 하면 동점이 되는 천재일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수는 공을 제대로 트래핑조차 하지 못하고 허둥대다 쇄도하던 수비수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슈팅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천금 같은 개인기로 만들어낸 골대 강타의 기적이 동료의 어처구니 없는 볼터치, 미스 하나로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유니폼 상의로 얼굴을 감싸쥐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에이스 혼자서 상대 수비진 전체를 흔들어 놓아도 문전 앞에 서 있는 동료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격차는 경기 내내 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후반 80분을 넘어서자 패색은 짙어질 대로 짙어졌습니다. 패배 확률 99%라는 잔혹한 통계가 전광판 너머로 어른거리는 듯했고 벤치에 앉은 코칭 스태프조차 머리를 감싸쥐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다시 한번 전방을 향해 발을 굴렀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라인을 더욱 촘촘히 좁히고 있을 때 손흥민의 두 눈은 상대 센터백들의 미세한 호흡과 무게중심의 변화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극단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웅크리고 있을 때일수록 순간적인 가속도와 방향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수들의 시야 뒤편을 파고드는 단 한 번의 움직임이 경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후반 88분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 운명의 장면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중원에서 간신히 걷어 올린 공이 오른쪽 측면 터치라인 부근으로 흘러갔고 윙어가 그 공을 잡아 세웠습니다. 콜로라도의 왼쪽 풀백과 센터백이 그 윙어를 마크하기 위해 시선을 측면으로 돌린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상대 센터백 2명 사이의 거리가 약 2m 남짓 벌어지며 그들 뒤편으로 거대한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 공간을 포착한 손흥민은 망설임 없이 폭풍 같은 스프린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속 34km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단 2걸음 만에 최고 속도에 도달한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완벽하게 부수고 골문 앞 광활한 빈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손을 번쩍 치켜들며 패스를 요구하는 손흥민의 움직임은 그라운드 위의 모든 수비수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오프 더 볼 무브먼트였습니다. 그저 측면에서 발밑으로 놨고 빠르게 찔러주기만 하면 골키퍼와 1대1로 마주해 승부를 일 때 1동점으로 만들 수 있는 완벽한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을 잡은 윙어의 선택은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손짓과 침투 공간을 완전히 무시한 채 눈앞에 달라붙은 상대 풀백을 개인기로 제쳐보겠다고 억지 드리블을 시도하다가 발을 뻗은 수비수의 태클에 걸려 허무하게 공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완벽하게 열려있던 3초의 틈은 동료의 탐욕스러운 볼 터치 하나로 산산조각이 났고 역습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손흥민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서야 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찢으며 뛰어들어갔는지, 왜 손을 들며 소리쳤는지에 대한 허탈함이 손흥민의 표정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축구 지능의 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월드클래스 선수가 만들어낸 세계 최고 수준의 공간 창출을 동료의 조급한 영웅, 심리와 좁아터진 시야가 단 1초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셈이었죠. 이어진 추가 시간 4분 동안에도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팀은 손흥민을 활용한 정교한 전술적 패턴 대신 무의미한 롱볼만을 전방으로 뛰어 올렸고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콜로라도의 장신 센터백들은 손쉽게 공을 걷어냈습니다. 세컨드 볼을 따내기 위한 미드필더들의 압박은 느슨했고 공을 잡은 선수들은 여전히 손흥민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채 허둥대다 패스 미스를 남발했습니다. 마침내 주심의 입에 물린 휘슬이 3번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0대 1점 경기 종료를 알리는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콜로라도 선수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환호성을 질렀고 홈팬들은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무릎을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90분 내내 상대 수비진의 거친 파울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삼성까지 내려와 빌드업을 돕고 결정적인 공간을 수없이 창출해냈던 에이스의 고군분투는 결국 동료들의 탐욕과 무기력함 앞에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경기 후 공개된 세부 데이터는 이날의 참상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와 가장 높은 기회 창출을 기록했지만 정작 손흥민을 향한 동료들의 전진 패스 성공률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완벽한 오프 더 볼 침투를 시도했을 때 패스가 제 타이밍에 들어간 횟수는 손에 꼽힐 정도였고 대부분의 공격권은 이성 공격수들의 무리한 턴오버로 허무하게 날아갔던 것이죠.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경기를 풀어가야 할 에이스가 아무리 월드클래스의 기량을 선보인다 한들 주변을 둘러싼 동료들의 축구 지능과 이타성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팀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뼈아픈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경기였습니다. 패배가 확정된 직후 다른 동료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터널을 빠져나가는 동안 손흥민은 끝까지 피치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쉬움과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을 애써 억누르며
경기장을 찾아와 끝까지 응원을 보내준 관중석을 향해 다가가 두 손을 모아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유니폼을 매만지며 쓸쓸하게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손흥민의 뒷모습은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를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에이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공간을 찢어내도 탐욕에 눈이 먼 동료들이 그 공간을 외면할 때 팀이 마주해야 하는 결말은 이토록 잔혹하고 쓰라린 법입니다. 후반 88분 손흥민이 단 3초 만에 만들어냈던 그 눈부신 침투와 허탈하게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패스의 궤적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경기장을 떠나지 못한 수많은 팬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분통과 아쉬움의 잔상으로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그라운드를 비추던 조명이 하나둘 꺼져가고 차가운 밤 공기가 경기장 잔디 위에 내려앉을 때까지 손흥민이 남겨두고 떠난 그 씁쓸한 발자국들은 팀이 앞으로 넘어서야 할 거대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묵묵히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에이스의 헌신에 보답하지 못하는 팀에게 승리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는 그 잔인한 축구의 법칙 앞에서 홀로 허탈함을 삼켜야 했던 손흥민의 그 고독한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